얼마 전 아돌프 히틀러가 그린 그림이 영국 경매 시장에 등장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는데요. 젊은 시절 청년 아돌프 히틀러는 그림을 좋아하는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호수나 중세의 성 같은 서정적인 그림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가 그린 그림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아돌프 히틀러가 평범한 화가의 길을 갔다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해집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 노성도의 테마로 보는 그림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서양 미술사학자 노성도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어봤는데요. 실제로 그림 속에는 화가의 성격이라든지 화가의 인생이 묻어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득 마티스가 떠오르네요. 마티스, 앙리 마티스, 프랑스 화가죠, 그죠? 병약하고 병원에도 자주 들어갔고요. 평생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 참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죠. 마티스는 여러 차례 인터뷰와 편집글에서도 안락의자처럼 부근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자신 삶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에드가 드가 같은 경우도 그렇네요. 드가는 우리가 아는 그 무용수 사랑스러운 그 여인들 그림을 참 많이 그렸는데 드가는 이제 여성 혐오주의자였습니다. 장가도 안 가고 평소에도 이제 독서를 퍼붓곤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 여자만 그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도 앞뒤가 잘 안 맞고요. 또 반대의 경우라면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바람둥이였고 또 여자 관계도 많았고 그 사람은 그림 자체 끈적끈적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겠죠. 조금 더 거슬러 간다면 카라바조, 그 사람 이제 경찰에 들어갔던 기록이 더 많은 화가인데 칼을 이제 맨날 휘두르고 다니고 그 작품도 섬찟합니다. 피투성이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주문작을 생산해야 됐던 그런 화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설령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거장들의 경우라도 주문자의 요구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관 또는 개인적인 성향, 성적 취향 이런 것을 그림 속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약간 의심이 드네요. 그런 것을 조금씩 구분해 나가는 것도 미술의 재미가 아닐까요? 네, 정말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림의 세계 정말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왜 그런데 우리가 누드화라고 한다면은 왠지 모를 선입관이라든지 편견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술가라고 하면 이제 흔히 빵떡 모자 쓰고 좀 지저분하고 막 옷에 물감 묻히고 다니고 술 마시면 이제 술값 안 내고 먼저 막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쪼잔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호탕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 우리가 어떤 그 특정 직업군 또는 예술가 군을 가지고 또는 그들이 다루는 씨름하는 부드럽고 씨름하는 어떤 고시하는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넓힐수록 조금씩 그 편견을 지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주제가 벌거벗은 진실 누드화입니다. 누드화, 이 몸을 통해서 어떠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누드화라고 하면 이제 벌거벗은 몸이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글쎄요. 우리 짐승 보고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벌거벗은 강아지 뭐 이런 얘기는 안 씁니다.
네, 물론 이제 옷 입은 강아지도 있긴 하지만 누드라는 것이 사실은 그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낯설기도 하고 너무나 익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들 깐난아기들을 한 번씩 보듬어 보았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그 어린아이를 보면 그 순수한 태생의 처음 어떤 자연 그대로의 천품, 타고난 그런 깨끗한 맑은 순수한 그런 건드릴 수 없는 이 다치기 힘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미술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누드가 처음서부터 순탄한 주제로 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김지하 선생의 오적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쓴 책이죠. 그런 얘기를 썼어요. 서양의 그 미켈란젤로 무슨 천정환이 어쩌고저쩌고 다들 그냥 남자 여자 성인들 다 옷을 벗고 출렁거리고 이것을 예술이라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식의 이제 비난투가 물론 본의는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 얘기가 실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변명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누드화라고 부르고 누드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숨은 진실은 어떤 걸까요? 진실. 우리가 이제 벌거벗은 진실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죠? 알몸,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우리는 누드라고 하는데요. 누드가 사실 그 자체로 누드가 있고 또는 그 예술적 재현의 대상으로 누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누드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그것은 그 시대 또는 공간 그리고 예술가 개개인의 그 거울에 따라서 다른 형상을 띠게 되겠죠. 누드가 실제로 우리가 서양 미술을 들추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누드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옷 입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예수의 세례라든지 뭐 종교화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특히 이제 바로크 회화. 여러분 바로크 미술, 이탈리아 바로크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가 미술을 신여처럼 부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바로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누드입니다. 바세바의 목욕, 수산나의 목욕, 무슨 목욕, 맨날 목욕 장면이에요. 네, 그게 가장 많이 다뤄졌다. 네, 우리가 얼핏 어떤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는데 자, 누드가 수없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의 미술 전통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차이, 동기라든지 그 전개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다른 시각에 의해서 전개되는지 네, 그런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